안녕하세요. 강남 LK 김홍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썸네일을 보고 오셨을 텐데요. 썸네일에 지금 앞트임 혹은 또 위트임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좀 그 썸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병원마다 쓰이는 용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혼선을 많이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앞트임 수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수술명에 대한 용어를 조금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눈 성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제일 많이들 아시는 그 쌍꺼풀 수술도 있고요. 눈 밑에 대한 성형들도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 두 가지 수술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쌍꺼풀 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시행되는 성형 수술은 눈의 앞쪽 구석을 정리하고 성형하는 앞트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눈 성형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 혹은 찐빵 속의 단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트임이 단팥 같은 존재,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쌍꺼풀을 했을 때 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작은 부분, 작은 앞쪽 부분인데 이 피부막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눈의 모습이나 주는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성형이기 때문입니다. 활용 점정 같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트임은 이제 어떤 미용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앞트임이 적절하게 잘 되면요, 눈의 가로 방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보였던 눈이 조금 더 시원하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좌우를 수술하게 됨으로써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던 분들은 이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우리 눈 사이에는 뭐가 있죠? 바로 또 코가 시작되는 콧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대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살아나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이 앞쪽 피부가 좀 극단적으로 넓고 심한 경우라면은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정면을 주시했을 때 앞과 뒤에, 안쪽과 바깥쪽에 흰자위의 면적이 적당히 보여야 되는데 앞쪽 흰자위 면적을 거진 가리게 되는 모습도 종종 관찰이 됩니다.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흰자위가 없으니까 마치 사시처럼 눈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내사시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앞트임이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팥 얘기도 들었고 약방의 감초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앞트임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쌍꺼풀 수술과 같이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과 이렇게 같이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쌍꺼풀은 뭡니까? 뜰 때 생기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인데 그 라인의 노출 정도를 이 앞트임 수술이 상당 부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트임을 하지 않아서 몽고주름이 넓고 강하게 덮여 있는 경우에는 인라인에 가까운 쌍꺼풀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쌍꺼풀 선이 거의 다 묻히거나 바깥쪽으로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몽고주름을 적당하게 트면 틀수록 인라인이 인아웃라인 혹은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 쪽으로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시원한 라인 쪽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트임은 쌍꺼풀 수술의 앞쪽, 코 쪽, 요 내측 라인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매우 연관이 높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용적으로 효과가 좋은 앞트임 수술, 근데 눈성형 영역에서 이러한 앞트임 수술만큼 사용되어지는 용어 면에서 혼란이 큰 성형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뭐 위트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앞 위트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혼재돼서 마치 각각이 다른 수술인 양 일반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요. 사실상 앞트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정식 의학 용어이거나 해부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용어가 쓰이게 된 이유는요. 우리 사람 눈을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앞쪽, 코 쪽, 앞쪽을 넓게 터서 넓혀준다.
그런 의미로 좀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트임. 그래서 앞트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던 명칭, 정식 용어인 양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 성형외과학 교과서에 표기되는 앞트임의 정식 명칭은 미디얼 에피켄토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먼저 미디알은 요 앞쪽, 내측, 중심부에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측을 말하는 거죠. 메디알은 요 내측, 외측은 여기고요. 눈구멍의 내측은 여기, 외측은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피칸토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요 에피는 피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라는 의미인데 바로 내측에 우리 아시아인, 한국인 같은 경우는 흔히들 요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덮여 있는 피부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것은 흔히들 몽고주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는 내안각 최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피칸토의 칸토는 눈의 양 끝부분, 눈이 이런 타원형 아닙니까? 옆에서 보면 이런 방추형, 타원형인데 이쪽 부분, 양단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칸토는. 즉, 메디알 에피칸토플라스티를 우리말로 풀게 되면은 한자어로는 내안각 피부 성형술이 되겠고요. 더 순 우리말을 포함시켜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안쪽 눈구석 성형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 눈구석 성형술이요. 하지만 이렇게 부르니까 어떠세요? 잘 와닿지가 않죠.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길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앞트임 바로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어떤 수술인지 탁 하고 다가오는 앞트임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통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 앞트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눈 성형을 내가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어떤 병원은 이제 윗트임을 한다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앞트임이 아니라 윗트임을 하셔야 돼요. 뭐 앞 윗트임을 하셔야 돼요. 혹은 앞트임도 하셔야 되는데 윗트임이 추가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앞트임을 넘어서서 윗트임이라는 용어까지가 요 메디알 에피칸토플라스티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요.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우리 흔한 한국인의 어떤 눈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피부막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코 쪽 방면의 피부막, 이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몽고주름 내지는 내안각 최피라고 하는 그러한 피부 모습입니다. 이 피부의 모습이 자세히 보시면요. 윗눈꺼풀이 코 쪽을 지나서 아랫눈꺼풀 방면으로 흐르듯이 내려와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발생 기원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몽고주름은 그 기원이 윗눈꺼풀에서 아랫눈꺼풀 방향,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서 눈의 앞쪽 부분을 막아주면서 아래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피부막 구조를 해체하고 재배열을 해주는 앞트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눈의 내안각, 앞쪽의 눈구석의 그 포인트가 끝 지점이 약간 윗방향 내지는 내측 사선 윗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트임이라고만 하지 않고 윗트임 혹은 앞윗트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윗트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에는 다분히 마케팅적이고 상업적인 부분이 조금 섞여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트임이 잘못되거나 좀 과하게 된 경우에는 눈 앞쪽에 점막이 많이 노출되거나 눈이 붙어 보이거나 몰려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간혹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그 심리를 다소 이용해서 윗트임을 우리 병원은 윗트임을 하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이 용어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눈 앞쪽을 수술하는 성형을 내안각 성형 혹은 눈 안쪽 성형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어가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앞트임 수술 정도 그렇게 하나의 수술로 보고 설명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면서도 정직한 접근과 상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눈 앞쪽 구석의 피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술이 다른 방법으로 디테일적으로는 시행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좀 미리 아시고 성형 상담을 보고 알아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수술 전 먼저 케이스 먼저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젊은 남성분이시고요.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눈이 어떻습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고 눈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넓고 굉장히 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면을 주시하셨을 때 검은 눈동자 앞쪽의 흰자위가 거의 피부막으로 덮여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눈 사이가 이렇게 멀어 보이고 얼핏 봐서는 눈 앞쪽에 흰자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사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물론 이제 속쌍꺼풀로 남성분에 어울리는 얇은 쌍꺼풀을 해드렸고요. 이 쌍꺼풀 못지않게 앞트임을 함으로써 눈의 가로폭이 정말 이미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확실히 눈 앞쪽이 살짝 터지면서 쌍꺼풀이 생기니까 이 쌍꺼풀과 앞트임 두 가지가 확실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눈이 시원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 사시처럼 보이거나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실까요? 눈 앞쪽의 피부막이 마찬가지로 넓게 자리 잡아서 눈 사이가 조금 멀어 보이고 눈이 또 좀 작아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 사이가 멀어 보이니까 콧대까지 조금 낮아 보이는 느낌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눈이시죠. 약간 눈꼬리가 처져 있을 때는 뭔가 순해 보이고 좀 착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앞쪽 피부막이 워낙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느낌보다는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조금 더 가중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제가 설계를 해드렸냐면 약간 처져 있는 요 눈꼬리 뒤쪽으로는 지금 흰자위 면적이 괜찮죠. 그래서 처진 눈꼬리에 맞추어서 인아웃 라인의 쌍꺼풀을 먼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눈의 모습은 전화위복, 단점이 장점으로 확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인아웃 라인을 하면은 눈꼬리가 처져 있는 느낌보다는 뒤쪽이 열린 느낌, 또 순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강아지상의 눈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쌍꺼풀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앞트임만을 시행한 것입니다. 과한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흉터도 굉장히 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쪽에 눈물샘, 눈물 쪽 점막이 이렇게 노출 면적이 너무 많아짐으로써 좀 귀여운 느낌보다는 약간 강한 느낌, 좀 센 느낌이 좀 들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이분의 눈매와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강아지상 눈매에다가 어울릴 정도의 앞트임을 같이 실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이 마찬가지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눈의 가로폭은 확장이 되고 눈이 자그마한 느낌이 드는 것은 대폭 개선이 되면서 어떤 균형감도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수술 전에 낮아 보이던 콧대까지도 약간 솟아 보이는 좀 더 입체감이 드는 그러한 느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내안각 성형술, 흔히들 앞트임이라고 불리는 눈 앞쪽 구석을 성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성형 상식과 눈 성형을 결정하는 것, 어느 병원에서 받을 것인지 또한 어떤 성형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 LK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